요즘 어떤가요,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는 명칭이 좀 낮아지긴 낮아졌어요. 요즘은 문의가 보통 한 30대부터 해가지고 한 60대 초반까지는 하는데요. 실질적인 성사는 똑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생활 여건이나 그런 것은 뭐 크게 변한 점은 없고요. 현재도. 달러가 많이 올라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게 좀 안정이 돼야지 뭘 하지. 달러가 많이 올라 보니까요. 제가 뭘 더 해주고 싶어도 계약금을 더 올리기는 좀 그러고 참고 있는데 너무 나가는 지출이 더 커버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오로지 제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죠. 현지 돈 리엘이라고 하는데 리엘보다는 달러를 많이 사람들이 쓰거든요. 화폐 단위가 너무 낮아버리니까 달러가 좀 민감하고요. 캄보디아가 아시아권에서 그 한식도 제가 보기엔 제일 비싸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결혼하게 되면 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일정을 두 가지로 했는데 이게 두 가지 하니까는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줘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9박 10일 일정을 저희가 이제 비용이 한 500불 정도 더 들어갔는데 이걸 급행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힘을 쓰는 거죠. 5박 6일로 전부 다 이제 지금은 일정을 통일했고요. 보통 일요일 날 비행기로 들어가가지고 일요일 날 이제 오후 저녁에 입국하면 오후에 신부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에 이제 한국 대사관 가서 신랑 서류 찾고요. 두 번째 날은 부모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 같은 경우는 외교부를 들렸다가 그리고 웨딩 촬영하고 오후에 일정을 소화하고 그 다음날이 부모님 사는 집 가까운 동사무소 혼인신고하러 가는 거죠. 마지막 날이 목요일 금요일은 내일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인터뷰하러 거기 갔다가 한국에 입국하는 단계입니다. 약혼식이나 그런 건 안 해요? 약혼식은 따로 놓고 웨딩 촬영을 하고 약혼식 대신해서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조촐하게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상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약식으로. 그럼 결혼식은 주로 한국에 오셔서 많이 하시겠네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신랑들이 원하면 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제가 결혼시켜보면 여성들이 결혼식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여성들은 대부분이 없고요.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차편이나 통역이나 그런 것도 도움 줄 수 있으면 제가 거기에 맞춰 도움은 드리고요. 그럼 첫날 가서 저녁에 여성분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 게 그러면 가기 전에 카톡이나 이런 걸 하는 건가요? 현재 국제결혼이 안타까운 게 4박 5일이나 5박 6일 일정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국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재 왔는데 여자가 싫다고 가는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캄보디아는 제가 자신있게 말하지만은 화상으로 미리 영상 통화를 하고 일정을 잡고 여성을 찍어요. 캄보디아에 도착해가지고 술을 마시거나 주사기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여자가 먼저 틀었다면 제가 그 비용 모두 다 변상할 거고요. 자신있게 저는 이야기 그렇게 장난치거나 자금 요소는 없다. 그런 게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4박 5일이라는 일정, 5박 6일 일정이 갑자기 이제 신부들을 막 만나면은 그 짧은 기간에 신랑이 신부를 뭘 보겠어요. 그냥 외모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의 업체들은 현지에서 오래 상주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잖아요.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고. 업체들도 그 신부들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그 신부의 단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거죠. 그 시간이 너무 협소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깝고 캄보디아의 장점이 캄보디아는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성사를 되면은 먼저 신랑이 서류를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요. 그 기간이 한 25일에서 30일 걸리거든요. 이 캄보디아에서 이 서류가 나중에 결혼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그 서류 기간 동안 먼저 매칭이 돼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이제 해당 여성하고 카톡 교제를 성사를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굳이 언어는 말은 안 통하더라도 이 여자의 싫어하는 거나 단점이나 조금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장점이죠. 그 기간 동안. 지금 국제결혼에서 얘기하는 선연애가 되겠네요. 네. 근데 실제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다른 국가는 이걸 가면은 솔직히 신랑들은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현지에서 맞선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금 여성 쓰는 경우. 이런 사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캄보디아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캄보디아가 그런 여성이 있다면 제가 그 비용을 모두 다 부담하고 변상한다고요. 다른 나라에 자금 여성이 있지만 캄보디아에는 없다. 제가 많은 여성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튼 적이 없어요. 신랑님이 튼 적은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신랑님이 틀면은 한 번 더 이제 다 갔다가 다시 다른 여성 왜냐면 서류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나갔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걸 미리 고지를 해주고요. 가서 그렇게 트시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거의 없죠,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이 신랑님들이 처음에 캄보디아 여성들하고 어느 정도 카톡 교제를 하고 서로 장단점을 알고 20일에서 25일 정도 서로 영상통화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정이 들잖아요. 신부의 큰 단점이 보이지 않는 이상 신랑도 막 트는 거 그런 경우는 없고요, 솔직히. 그럼 20일, 25일 그 교제 기간 중에 깨지는 경우는 있겠네요. 깨지면은 다른 여성을 또 매칭을 시키는 거죠. 주로 깨지면 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화를 잘 안 받는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캄보디아 여성들이 가보면 알겠지만 밤늦게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그런 여성들이 거의 없어요. 가장 신랑들이 싫어하는 게 신랑이 전화하면 항상 전화를 받고 빠른 답장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건 국제결혼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느긋하게 여유로움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서려고 해야지 급하게 우리 한국 사람 빨리 보내고 빨리 답장하고 빨리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여러사항이 있죠. 신부가 기숙사에 입소하면은 그런 것들 좀 교육을 함으로써 점차 개선이 되고 나아지는데 처음 매칭하면 교육도 안 되는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게 미흡하죠. 5박 6일을 지내고 나면 기숙사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기숙사 생활은 대략 몇 개월 정도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발로 직접 뛰는 것을 좋아하는데 괜찮은 집안 친구고 좋은 친구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기숙사에 입소시키는 소수의 인원은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리 한국 공부가 돼 있으니까는 좀 더 기간이 줄어드는 거고 보통 그러면 빠르면 한 5개월, 늦으면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거예요. 요즘 보면은 어느 나라를 하더라도 8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신에 신부님이 이 한국 시험을 한 번도 안 떨어졌었던 그 과정하에 한국 시험 자체가 솔직히 공부를 정말 안 해야지만 떨어질 수 있는 단계거든요. 가끔 한 번쯤 변수가 있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시험지 답안지 밀려 쓰는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예의를 둬야 되고 그러지 않고서는 보통 한 8개월 전으로 이제 다들 한국에 갑니다. 지금 한국어 시험 보면 한 4번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시험 떨어지면 또 다른 지역 가서 볼 때도 있고 어느 국가든 지금 세종어학당 솔직히 입소가 불가능하고요. 다들 자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하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고요. 이게 1년에 4번이라 그래서 3, 6, 9, 12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몇 달 있다 이렇게 게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왜 그냥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밀렸어가지고 잘못 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2번이 넘어가진 않게 노력은 하니까 더 관심 있게 잘 보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랑님들은 이게 돈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신부가 빨리 내 옆에 와야지만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고. 어쨌든 신부님들이 들어오셔야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캄보디아 국제결혼 알아볼 때 꼭 신랑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그 나라 문화나 종교, 보통 이제 캄보디아는 국민 대부분 한 96% 정도가 불교예요. 그 나라 종교나 문화 같은 거 간단한 이런 것은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그 나라에 가서는 그걸 지켜줘야지. 가끔 이제 신랑분들 중에는 나는 한국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괜찮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좀 막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면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냥 사람이 언어가 틀리더라도 기분이라는 게 있고 서로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좀 어긋난 행동이다 하면 그런 것만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국제결혼 문의가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내려간 만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로 얼굴을 보고 매칭을 하잖아요. 근데 연령대가 내려갔으니까는 나이가 많은 쪽보다는 어린 쪽을 선호하잖아요. 누구든지. 시기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젊을 때는 솔직히 재산이나 뭐 그런 거 얼마나 있어요. 그냥 이 남자가 성격 그리고 외모 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여성들 만나잖아요. 여자도 똑같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처음에 외모나 성품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을 생각하면서는 이제 두 번째가 돈이나 재력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한 살도 젊었을 때 내가 정말 국제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추진하시는 게 전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